자, 다음은 손실보상이네요. 손실보상 한번 봅니다. 손실보상은 앞에 카테고리가 뭐였죠? 국가배상과 함께 행정구제법이죠. 손해전보죠. 손해전보는 행정구제법이죠. 행정구제법 외에는 지금 아직은 총론을 배우고 있다. 총론 강론 중에서 총론, 그 중에서 일반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 행정구제법이죠. 행정구제법은 행정쟁송, 손해전보가 있는데 그 중에 손해전보. 손해전보는 위법하면 앞에서 배웠던 국가배상, 적법하면 손실보상이죠. 손실보상과 국가배상의 차이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양자의 차이는 첫 번째, 가장 큰 차이는 보통 손실보상은요, 적법한 공용침해죠. 예를 들면 도로 하천을 깔기 위해서 토지 수용하고 보상금 주는 거, 그게 손실보상이에요. 따라서 얘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라면 국가배상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죠. 손실보상은 어떻게 보면 공적 이익을 위해서, 공공 필요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당하는 거예요. 도로를 깔기 위해서 내 토지가 수용당했다. 그럴 때 그 특별한 희생을 전보해 주는 게 보상입니다. 특히나 얘는요, 원칙적으로 재산상 손해 한정이에요. 그런데 얘는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 위자료를 포함하죠. 손실보상은 기본적으로 재산적 손해를 전보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비재산적 손해에 관해서 희생보상이라는 게 문제가 됐고, 희생보상이 그래서 2022년 경간에 한번 출제가 됐네요. 왜냐면 희생보상은 의미가 좀 있거든요. 희생보상 자체가. 자, 특히 희생보상 이론 같은 경우는 이거는 변호사시험에서 출제가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백신 주사 맞아가지고 후유증이 생기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게 이제 희생보상 청구가 문제되는 사안인데, 그게 변호사 시험에도 나왔고 2022년 경간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이것 정도는 좀 알아둬야겠어요. 아직까지 손실보상 청구를 정식으로 물어보지 않았지만 아까 봤던 해간에서는 2018년 해간에서는 수용유사, 경간에서는 2022년 희생보상이 나온 적이 있네요. 개념만 좀 알아두시고, 아직까지 정식으로는 안 물어봤지만 손실보상이라는 건 적법한 공용침해. 공용침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요, 공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어서 적법하게 재산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자, 손실보상 청구권이 공권이냐 사건이냐, 논의의 실익은 어디 있어요? 공권이라면 행정소송, 그 중에서도 공권의 존물을 다투는 건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죠. 사건이라면 민사소송의 대상이 돼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소송 요건 중에서는 재판 관할이겠죠. 공권이라면 행정법원의 관할, 사건이라면 민사법원의 관할입니다. 사건설도 있고 공권설도 있는데, 손실보상 청구는 이거는 공권으로 보는 게 다수의 판례예요. 종래는 사건으로 봤지만 최근 판례는 손실보상 청구를 공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당사자 소송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자, 손실보상 청구는 공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이기 때문에 공익 관련성이 커요. 그러니까 사적 이익을 보장하는 사건이 아니라 공권이 되겠죠. 자, 분리론, 경계이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례나 이런 단문에도 거의 안 나오는, 거의 얘는 헌법에서 주로 많이 다루는 쟁점이에요. 분리론, 경계이론까지 뭐 깊게 알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헌법 23조 1, 2항 재산권 보장 규정인데, 그리고 23조 3항이 있어요. 이 3항이 이제 공용침해 규정인데, 양자가 경계이론은 그냥 경계가 있어서 침해 강도에 따라서 침해가 너무 심하면 사망으로 가서 보상이 필요하고, 침해 강도가 약하면 보상이 필요 없다. 이게 사회적 제약 범위 내면 보상이 필요 없어져요. 특별한 희생이면 보상이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에 관해서 누구나 다 수인해야 될 재산권 제한이라면 보상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다면 침해 강도가 강하면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보상이 필요해지는 거죠. 얘는 보상이 필요 없고 얘는 보상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경계선이 있다고 보는 게 경계 이론이에요. 그 경계는 침해 강도로 나눠지는 겁니다. 분리 이론은 양자가 완전히 분리된 걸로 봐요. 그래서 사회적 제약 범위 내에서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고 아예 공적 필요에 의한 공용 침해 규정이 별도로 있는 걸로 보는 거. 그래서 완전히 양자를 분리된 걸로 보는 게 분리 이론인데 사실 뭐 이렇게 깊게 알 필요는 없다고 보여져요. 특히 기본 강의에서는. 경계 이론은 헌법 23조 1, 2항 이걸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한다고 해서 내용 한계 규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3항 이건 공용 침해 규정이라고 부르죠. 얘는 재산권의 내용 그리고 재산권 행사의 한계, 내용 한계 규정이라고 부르고 23조 4항은 공용 침해 규정이라고 부릅니다. 양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침해 강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제도가 아니라. 여기 써있네요. 내용 한계 규정은 재산권의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 범위 내이기 때문에 보상이 필요 없어요. 3항의 공용 침해 규정은 1, 2항의 경계 한계를 넘어 왜? 침해 강도가 강해서 이 한계 경계를 넘으면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다고 봐요. 이런 특별한 희생은 전체를 위해서 누군가 희생당한 거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분리로는 헌법 23조 1, 2항 내용 한계 규정과 23조 3항을 별개로 봐요. 완전히 분리되는 걸로 봅니다. 입법의 목적, 형식을 기준으로 내용 한계 규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니까 일반적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장래, 일반적 추상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으로는 불특정 다수에게 미래 반복적으로 규율하는 것이죠. 공용 침해 규정은 특정한 공익, 예를 들면 경전철 공사를 위해서 누군가의 토지를 수용한다. 이런 게 특정한 공익이죠. 특정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과거에 형성된 특정인의 재산권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규율해서 그 재산권을 박탈시키는 거죠. 수용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재산권 뺏는 거거든요. 그냥 가볍게만 보세요. 경계이론은 보통 우리가 소유권에서는 교환가치, 금전적 가치를 교환가치라고 부르죠. 교환가치에 중점을 두면 토지를 수용하면서 그 토지의 교환가치만큼 보상해주면 금전적 보상을 해주면 된다고 봐요. 가치보장에 중점을 둔다는 말은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면 문제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도경방 최고재판소 우리나라 따라지면 대법원입니다. 분리이론은요. 내용 한계 규정이 사회적 제약 범위를 넘어서 과도한 제한이 되면 헌법 37조 2항의 과잉금지 원칙 위반 또는 평등 비례 원칙 위반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위헌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또는 공용침해 규정이 보상 규정이 없을 때는 그 자체가 위헌인 법률이어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따라서 이때 공용침해는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니까 앞에서 했죠. 하자는 중대하나 명백하지 않으니까 취소 사유입니다. 전자, 즉 내용 한계 규정이 위헌일 때 또는 공용 침해 규정이 위헌일 때 내용 한계 규정 전자가 위헌일 때는 입법자가 재산권 제한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게 그린벨트 위헌 판결에서 나왔는데 거의 헌법 내용이에요. 그래서 행정법에서는 그렇게 많이 할 건 아닙니다. 합리적인 조정 조치 의무가 있다. 후자. 공용 침해 규정은 보상 입법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경계이론이 금전적 가치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분리이론은 존속보장. 존속보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소유권 자체를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린벨트 조항에 의해서 내 토지가 개발 제한구역으로 편입되어 있다. 그럼 위헌성 시비가 있으면 그 제한을 해제해서 재산권 자체를 회복시켜주는 게 존속보장입니다. 뭐 그 정도만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나마 손실보상에서 많이 나오는 게 학설 판례가 있는 경우인데요. 뒤에 나오는 내용에서 다시 보게 될 겁니다. 보상 규정이 없을 때 경계이론은 손실보상 청구를 해서 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련 규정이 없을 때는 관련 보상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손실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가치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볍게 읽어만 보세요. 분리로는 보상 규정이 없는 공용 침해 규정 자체를 위헌으로 봐서 위헌 법률에 근거한
공용 침해로 봅니다. 토지 수용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공용 침해 조치를 위한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으로 봐요. 구제 수단은 뭐 취소 소송과 손실보상 청구를 관련 청구로 병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조정조치 의무, 보상입법 의무,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된다는 견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견해가 대립되고 있어요. 앞에는 잊어도 좋아요.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손실보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은 헌법 23조 3항에 있는 거예요. 두 문자는 청와대 특보에 있죠. 공제적 특보, 이렇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손실보상은 일단 공공 필요를 위해서 타인의 재산권에 대한 합법적 침해가 이루어집니다. 공제, 적법한 공행정 작용에 의한 침해, 이게 이제 헌법 23조 3항에는 수용, 사용, 제한이라고 써있죠. 적법한 공용 침해가 있고, 공제적,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고 보상 규정이 있으면 타인의 토지를 수용해서 공익사업을 위해서 수용해서 보상해 주는 거죠. 도로를 깔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한다든가, 또는 경전철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공공의 필요는 뭐냐? 재산권 공용 침해는 공공의 필요성이 있을 때만 인정돼요. 이때는 비례원칙이 준수돼야겠죠. 최소 침해성 원칙,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됩니다. 재산권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일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영업손실 보상 이런 것도 이루어지는 거죠. 자, 다만 재산 획득의 기회 뭐 이런 거는 포함시키지 않겠죠, 당연히. 공행정 작용에 의한 침해인데요. 손실보상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권에 대한 공행정 작용에 의한 구체적 침해가 있어야 돼요. 사법적 작용, 이거는 사경제 주체 행위는 제외된다는 거죠. 법적 행위해야 되고 사실행위를 포함합니다. 침해란 재산권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일체 작용을 말한다. 공제적 특보에서 특별한 희생은 뭐냐? 뭐 이건 단순한 게요.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견해도 있고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침해 행위가 일반적인지 개별적인지, 개별적일 때 특별한 희생으로 보는 거죠. 실질적 기준은 그 본질성과 침해 강도를 기준으로 해서 목적으로 판단하는 것, 사적 효용성, 보호가치설, 수인한도설, 상호, 이거 어떻게 다 암기해요? 정강훈 목사님처럼 목사가 보수적이어서 상을 받아요. 목사 보수상. 목적의 배설, 사적 효용설, 보호가치설, 수인한도설, 상한 구속설, 상. 목사가 보수적이어서 상을 받네요. 뭐 보수적일 수도 있고 개혁적일 수도 있고, 판례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공공용물에 대한 적법한 개발행위로 일반 사용이 종전에 비해서 제한을 받나 하더라도 이거는 수용법이 내 있는 걸 보는 거죠. 종래 목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면 특별한 희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어. 사적 사용 방법이 없어. 그럼 특별한 희생이죠. 이럴 때는 수인한도를 넘는 특별한 희생으로 보고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구체적 사안에서 형식적 실질적 기준을 다 따져서 이것저것 따져봐야겠죠. 복수 기준설. 자,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 권리구제 방법, 이게 사실은 이제 시험에서 과거에 많이 나왔던 거예요. 공제적 특보인데 보상 규정이 없어. 그때 어떻게 할 거냐? 먼저 23조 3항이 불가분 조항인지인데, 이 불가분 조항은 결부 조항이라고도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 헌법 23조 3항에 보면 수용, 사용, 제한 또는 수용이 많이 나오죠. 수용, 사용, 제한 또는 보상은 법률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법률이 두 군데 걸려 있어요. 수용, 사용, 제한, 이런 공용 침해뿐만 아니라 공용 침해에 의한 보상도 법률로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수용, 사용, 제한에 관한 법률 규정을 공용 침해 규정, 보상에 관한 규정을 보상 규정이라고 하는데, 양자가 무조건적으로 결부돼야 되느냐? 이거를 불가분 조항,
또는 결부조항이라고 불러요. 만약에 불가분 조항으로 우리 헌법 23조 3항을 불가분 조항으로 보면 긍정하면 보상 규정이 없는 공용 침해 규정은 그 자체가 위헌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정을 한다면 불가분 조항을 부정한다면 보상 규정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위헌은 아닌 거죠. 나중에 보상의 근거가 마련되면 돼요.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죠. 학자들이나 독일은 불가분 조항을 긍정합니다. 우리는 부정한 쪽으로 많이 가요. 판례도 거의 여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보상 규정의 근거가 마련되면 된다는 판례도 있거든요. 독일은 불가분 조항을 긍정하는 게 뭐냐면 독일은 수용만 규정하고 있어요. 독일은. 수용은 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면 재산권의 전면적 박탈이거든요. 그런데 일시 사용이나 일정한 사용 제한 같은 경우 만약에 여기서 일정한 이제 공적 사용의 필요가 있어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제한시키는 거 우리가 코로나 때 이런 제한 규정이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이게 한두 달로 끝날 줄 알았는데 너무 길어져. 그러면 이게 수용적 침해로 바뀌어요. 수용적이라는 말은 처음에는 적법했지만 장기간이 흐르면서 이것이 수용적 효과로 전환돼 버린 거야. 그럼 그때는 보상이 필요한 거죠. 이걸 수용적 침해라고 불러. 따라서 우리는요. 수용은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용 제한은 보상이 반드시 결부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용 제한이 길어져서 장기간이 돼서 수용적 효과로 전환되면 그때는 보상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독일같이 수용만 규정되어 있다면 수용 규정과 보상 규정은 반드시 불가분적으로 결부되어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사용 제한도 있거든. 그러니까 헌법 23조 3항을 불가분 조항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개념만 알아두면 되겠네요. 결부 조항이란 재산권 제한 규정, 공용 침해 규정 얘기하는 거예요. 수용의 근거 규정.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 규정이 반드시 하나로 결부가 돼야 되느냐. 헌법 23조 3항에 관한 해석입니다. 긍정설. 이거 헌법 23조 3항은 불가분 조항 또는 결부 조항으로 봐야 돼. 그럼 보상 규정이 없으면 그냥 위헌이야. 그럼 위헌 법률에 근거한 공용 침해 처분은 위법하고 취소 사유가 되는 거죠.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니까. 부정설은 보상 규정이 없는 공용 침해 규정 자체가 위헌 위법은 아니지만 보상 규정이 없으면 권리 구제가 문제될 수 있다. 판례 볼까요? 법률 제정 시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나중에라도 뒤늦게 보상 규정이 마련되고 후속 시행령에 의해서 손실보상을 받으면 헌법 위반, 즉 위헌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헌법 23조 3항은 독일과 달리 수용뿐만 아니라 사용 제한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권 제한이 수용적 효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물론 헌법학자들은 그냥 긍정설을 취하기도 합니다. 행정법학자들은 부정설을 많이 취해요. 자, 그럼 보상 규정이 없을 때는 어떻게 권리 구제해야 되느냐? 뭐 어쩔 수 없이 헌법 23조 3항을 직접 적용해서 보상해 주자. 이 학설에 대한 비판점은 헌법 규정에서 보상이 가능하다면 개별 보상 규정은 다 무의미해져 버리죠. 유추 적용설은 뭐냐? 헌법 23조 1항은 재산권 보장 일반 규정, 11조는 젓가락이 나란히 평등과 규정, 수용 유사 침해는 이거는 시험에 한번 나온 적 있죠. 수용 유사 침해는 2018년에 해관에 한번 출제가 됐네요. 수용 유사 침해 이론은 그리고 수용적 침해는 헷갈리니까 나중에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수용적은 처음엔 적법했으나 장기간이 흐르면서 보상이 필요한 그런 침해로 전환되는 거. 보통 지하철 공사 같은 거 한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제한시켜 놨는데 그게 너무 장기간이 흘러서 수용적 효과로 전환됐을 때죠. 수용 유사 침해는 이 U자를 기억하세요. 유사할 때 U자 이렇게 연결하면 위법이 되겠죠. 수용 유사 침해는 위법하나 무과실인 경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수용 유사 침해는요. 수용하기 위해서 수용 처분이 이루어지는데 얘가요. 위법한 거야. but 과실은 없어. 과실은 없어. 위법한데 무과실이야. 왜 이렇게 되냐면요. 수용의 근거 규정, 이걸 공용 침해 규정이라고 불러. 근데 공용 침해 규정에 보상 규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독일에서는 얘를 뭘로 본다고요? 위헌법률로 봐버려. 그러면 위헌법률에 근거한 수용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지만 취소 사유고, 그리고 위헌법률을 적용한 공무원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죠. 위헌심 사건이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위법 무과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무과실이다 보니까 과실 책임이 국배가 안 돼. 그런데 손실보상은 적법해야 되는데 위법하니까 손실보상도 안 돼. 자, 보세요. 적법해야 되는데 위법하니까 손실보상 안 돼. 위법하면 국가배상 문제가 되는데 과실이 또 없대. 국가배상도 안 돼. 손실보상도 안 되고 국가배상도 안 되고, 이거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야? 왜요? 왜 불합리해요? 적법하면서 무과실도 보상이 가능한데, 하물며 적법하지 않은 위법하면서 무과실인 공용침해에 관해서 보상이 안 된다고? 이건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나온 게 독일의 수용 유사 침해 이론입니다. 왜 유사하다고 본 거냐면, 원래 수용은 적법하면서 무과실인 행위인데 적법해야 되는데 여기는 위법하다는 말이죠. 위법하지만 적법한 무과실 행위도 손실보상이 가능한 것처럼 위법 무과실이면 하물며 국가배상이 안 된다면 손실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게 독일의 수용유사 침해 이론이에요. 독일은 이런 관습법이 있었어요. 희생보상에 관한 희생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관습법이 독일에는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헌법적 관습이 없어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수입하면 안 된다. 학자들이 비판을 하는 거죠. 유추 적용서는 수용 유사 침해 이론을 유추 적용해야 된다는 건데, 독일과 같은 관습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론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젊은 학자들이 비판이 있습니다. 위헌무효서는요, 보상 규정이 없는 공용 침해는 위헌이다. 이 견해는 앞에서 보면 불가분 조항으로 해석하는 거죠. 불가분 조항으로 해석하면 보상 규정이 없는 공용 침해 규정 그 자체가 위헌무효라고 보는 거예요. 또는 보상입법 부작위 위헌설, 보상입법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 위헌성을 인정해서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견해입니다. 판례는요, 유추적용설, 관련 보상규정 유추적용설을 취합니다. 이거하고 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유추적용설은 수용 유사 침해 이론을 유추적용하자는 거고, 얘는 관련 보상규정 유추적용설이에요.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수용 유사 침해 이론은 인정하기 어렵고, 얘는 지금 유추적용설에 대한 비판이죠. 헌법 23조 제3항이 불가분 조항이 아니며, 얘는 위헌무효설에 대한 비판이에요. 불가분 조항으로 봐야 위헌무효가 되니까. 부진정 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 소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헌법을 안 배웠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자, 우리 헌법재판소는 진정입법 부작위, 전혀 입법을 하지 않은 진정입법 부작위만 소극적 헌법소원을 인정하죠. 불충분한 입법을 했을 때는 입법 부작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불충분한 그 법 자체를 적극적 헌법소원으로 다투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입법 부작위는 진짜 전혀 입법을 하지 않은 진정 입법 부작위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뿐, 부진정 입법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점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학설 대립도 있어요. 그렇게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 직접 적용설로 가는데, 이 직접 적용설은요, 주의할 게 뭐냐면, 논리적 전제는 판례처럼 관련 보상 규정을 우선적으로 유추 적용하는 겁니다. 그것조차 없으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헌법 23조 3항을 직접 적용해서 그때는 보상해 주자는 겁니다. 여기 나오네요. 관련 보상 규정을 우선적으로 유추 적용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손실보상의 범위인데요. 이건 뭐 간단하게 기억하세요. 완전보상서를 취하죠. 다수월 판례.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자, 수용을 당한 자의 객관적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걸 의미한다. 우리도 완전보상설로 봐야 되고요. 이런 손실보상은 나중에 뒤에서 배울 종전의 생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생활보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